반갑습니다. 국소이치 기공학 1에 대한 7주차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국소이치의 구조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먼저 국소이치의 주연결장치입니다. 주연결장치, 연결장치기는 연결장치인데 이게 주연결장치입니다. 부연결장치도 있겠죠. 자, 여러분이 좋아하는 스포츠 가운데 야구가 있습니다. 야구에는 여러분이 메이저리그 들어보셨죠? 이 주전들이 경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메이저리그. 또 마이너리그도 들어보셨죠? 국소이치에서 연결장치 가운데 메이저가 되는 것을 주연결장치라고 얘기를 합니다. 메이저 커넥터죠. 그래서. 그리고 이 마이너는 부연결장치에 해당이 됩니다. 마이너 커넥터가 해당이 되겠죠. 자, 이렇게 주연결장치는 국소이치에서 양쪽 보철물의 악의 한쪽 부분하고 반대편에 있는 부분을 연결시켜주는 칙과 보철물의 한 부분입니다. 그 기능은 다른 여러 구조물들을 연결하는 역할을 합니다. 주연결장치에서 연결되는 것들이 부연결장치가 당연히 연결이 되겠죠. 그리고 직접 유지장치, 또 간접 유지장치, 또 의치상 유지부 이런 것들이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기압을 할 때 양쪽 지대치와 양쪽 지대치라면 이 직접 유지장치인 클라스퍼가 걸려지는 부분에 해당이 되겠죠. 그리고 잔존 치조제, 여러분이 그 케네디 분류를 할 때 치아가 없는 부분, 이 없는 부분 쪽으로 이 교합압을 분산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주연결 장치의 형태로는 바 타입이 있습니다. 막대기 타입이죠. 길게 이어진 이 막대기 타입이 있습니다. 그리고 스트랩입니다. 혁대처럼 생겨져 있습니다. 약간 좁은 이 판으로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스트랩. 그리고 플레이트 탑이 있습니다. 이 전체를 다 편편한 판으로 덮는 것들입니다. 이와 같은 형태들의 이 주연결 장치가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주연결 장치를 설계를 할 때 이 고려해야 될 사항들입니다. 아마 여러분이 이제 케네디 분류를 했고요. 그 케네디 분류에 따라서 이 주연결 장치를 설계를 하게 됩니다. 어떠한 주연결 장치를 선택을 할 것인가? 각 케네디 분류에 따라서 이 주연결 장치의 선택은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 의료진하고 우리 치기공사가 이 적절하게 이 주연결 장치의 설계에 소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주연결 장치를 설계를 할 때 이 충분한 경고성이 있어야 됩니다. 경고해야 된다는 뜻이겠죠. 이 국소이치에 오는 이 교합압이 이 효과적으로 분산을 시켜줄 수 있어야 됩니다. 이 교합압에 의해서 이 국소이치가 휘어지면 안 되겠죠. 약하게 되어서 휘어지는 부분들. 자, 그리고 이 휘어져서 또 구강 조직에 손상도 입히면 안 되겠죠. 또 구강 내에는 융기골이 있습니다. 융기된 골 조직입니다. 토루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돌출된 조직들은 보통 수술을 통해서 제거를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수술을 안 해도 됩니다. 이 릴리프라는 공정을 통해 가지고 그 부분이 주연결 장치에서 약간 뜨도록 해줍니다. 재료가 들어갈 공간을 만들어주는 것을 릴리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가동성이 있는 조직은 피해야 됩니다. 이 가동성이 있는 조직이라 하면 이 움직이는 조직을 얘기를 합니다. 이 구강 내에서 우리가 일반 사람들이 말을 하게 되면 이 구강 내에서 움직이는 것들은 혀가 있겠죠. 그리고 또 여러분이 구강 해부학 시간에 배우게 되는 이 소대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프레눔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구강 내에는 이 프레눔이 세 종류가 있습니다. 순측에 있다고 해서 순소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레비알 프레눔입니다. 그리고 협측에 있다고 해서 협소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보컬 프레눔입니다. 그리고 설측에 있다고 해서 이 설소대가 있습니다. 링갈 프레눔이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소대는 구강 내에 세 종류의 7개가 있습니다. 3종 7개입니다. 이와 같은 소대를 최대한 피해서 설계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링갈바를 설계를 하게 되면 이 링갈 프레눔이 나옵니다. 설소대. 치은연에서 설소대까지의 거리가 어느 정도 떨어졌느냐에 따라 가지고 하악의 주연결 장치의 설계가 달라집니다. 상악 같은 경우는 협소대,
버컬프레눔을 피해야 됩니다. 그 부분이 가장 많이 걸리는 부분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우리 국소이치는 아니지만 이 총이치 같은 경우는 이 순소대, 협소대, 설소대 이런 모든 부분의 소대를 다 고려해서 설계를 해야 됩니다. 자, 이런 가동성 있는 조직을 최대한 피해야 됩니다. 그리고 치은 조직을 압박해서도 안 되겠죠. 환자가 통증을 호소하겠죠, 그러면. 또한 주연결 장치의 모양은 이 구강 내 조직이나 혀에 자극이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주연결 장치를 제작하는 이 왁스가 있습니다. 게이지 왁스라고 보통 표현을 합니다. 게이지 왁스가 반원형 형태가 있고요. 반타원형 형태가 있고 또 평탄한 형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형태들을 통해서 제작을 할 때 예각이 돼서는 또 안 됩니다. 여러분이 예각이라 하면 직각보다 적은 각을 예각이라 그러죠. 그러면 이 예각이다 그러면 끝이 뾰족해지겠죠. 또 환자가 그런 뾰족한 부분에 이 혀라든지 구강 내 조직들이 이 상처를 입는 경우들도 있겠죠. 자, 그리고 치은연에서 일정한 거리를 유지해야 됩니다. 주연결 장치의 그 상연이나 아니면 끝부분과 치은연까지의 일정한 거리가 유지되어야 됩니다. 이 하악의 링갈바 같은 경우, 이 설측바였죠. 이 상연 같은 경우에는 치은연에서 최소 4mm 이상 아래에 위치해야 됩니다. 그리고 상악의 주연결 장치는 이 가장자리에서 치은연까지 최소 6mm 이상 떨어져야 됩니다. 또한 주연결 장치의 두께는 이 말을 하든지 혀를 움직일 때 지장이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환자가 국소이치를 장착을 했을 때 편안함을 줘야 됩니다. 그렇게 이 설계가 되어야 됩니다. 자, 그럼 이 주연결 장치의 종류들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악과 하악의 이 주연결 장치의 종류들은 모두 각각 5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상악의 주연결 장치로 첫 번째 단순 구개바 또는 구개판입니다. 싱글 페러탈 바 또는 스트랩입니다. U자형으로 생겼다고 해서 U자형 구개 연결자가 있습니다. U-shaped 페러탈 커넥터입니다. 그리고 전후방 구개바 또는 구개판입니다. 국가고시에 상당히 많이 출제가 되는 그런 주연결 장치 형태입니다. anterior, posterior 페러탈 바 또는 스트랩입니다. 보통 줄여서 AP-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부분 구개판이 있습니다. 싱글 브로드 페러탈 플레이트입니다. 마지막으로 전부 구개판이 있습니다. 컴플리트 페러탈 플레이트입니다. 이렇게 상악의 주연결 장치 5가지가 있습니다. 기억을 하셔야 되겠죠. 자, 그리고 하악의 주연결 장치입니다. 하악의 주연결 장치로 대표되는 건 링갈바입니다. 설측바이죠. 이것도 이 하악의 국소이치 주연결 장치에 이 국가고시에서 많이 출제되는 형태입니다. 설측바입니다. 링갈바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중 설측바가 있습니다. 더블 링갈바입니다. 이 설측바가 2개 있다고 더블 링갈바입니다. 형태는 본문으로 들어가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설측판입니다. 판으로 되어 있습니다. 링고 플레이트입니다. 네 번째 설합바입니다. 혀 밑에 있는 바겠죠. 샤브 링갈바입니다. 그리고 5번째 이 순측바가 있습니다. 레비알바입니다. 레비알 쪽에 있습니다. 순측이. 지금까지 4개는 전부 설측에 있었는데 5번째 있는 이 순측바는 이 순측에 있습니다. 이유가 있겠죠. 1번부터 이 4번까지 링갈바나 더블 링갈바, 링고 플레이트, 사브 링갈바 이런 바들은 전부 설측에 있었는데 설측에 주연결 장치를 설계하지 못할 경우에 이 순측바를 선택을 합니다. 아마 치아들이 전부 설측으로 경사가 심해서 이 설측바가 들어가지 않는 경우에 순측바를 선택을 합니다. 이렇게 하악도
5가지의 주연결 장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주연결 장치의 이 세부적인 내용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하계 주연결 장치입니다. 상하계 주연결 장치 가운데 첫 번째 단순 구개바, 구개판입니다. 싱글 페라탈 바 또는 스트랩입니다. 바는 막대기처럼 생겼다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리고 스트랩은 혁대 같은 그런 형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양측성 구치부, 치아 결손 부위가 좁은 치아 지지 국소 위치에 사용을 합니다. 치아 지지 국소 위치란 이 케네디 분류 3급에 해당이 됩니다. 잔존 치조제의 전방과 후방에 이 지대치가 있는 경우였었죠. 케네디 분류 3급입니다. 3급을 연상해 보시면 양쪽으로 치아가 있어서 그 치아 지지를 받고 거기에 들어가는 국소 위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자, 사용되는 왁스는 6게이지 반원형 하프 라운드입니다. 6게이지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 경고성이 약합니다. 그래서 경고성을 높이기 위해서 두께를 증가시킵니다. 그렇게 되면 환자가 이물감을 많이 느끼겠죠. 자, 단순 구개 바였습니다. 싱글 페라탈 바입니다. 자, 그리고 단순 구개 판입니다. 싱글 페라탈 스트랩입니다. 아까 혁대처럼 생겨져 있는 구개 판입니다. 역시 양측성 치아 지지 국소 위치에서 구치부 결손 부위가 좁을 때 사용을 합니다. 이 케네디 분류 3급입니다. 자, 이 구개판은 바보다 얇기 때문에 이 혀 운동의 장애가 적게 호소를 합니다. 그러나 이 바보다 넓기 때문에 발음에 지장이 있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 스트랩이 이 바보다는 지지력이 우수한 편입니다. 스트랩의 폭은 대략 제2소구치와 제1대구치를 합한 폭입니다. 한 8에서 12mm 정도 됩니다. 자, 두께는 24게이지 왁스판을 사용합니다. 24게이지는 0.5mm라고 그랬죠. 자, 24게이지 왁스판을 사용하기 전에 이 14게이지, 14게이지는 한 1.5mm 정도 됩니다. 이 14게이지 반원형 왁스로 보강한 다음에 24게이지 왁스판을 올립니다. 그래서 이 경고성을 좀 더 높여줍니다. 이 전년, 이 앞쪽에 있는 마진이죠. 전년은 가급적 정중국의 봉선과 직각이 되도록 형성을 합니다. 그리고 이 비딩을 실시합니다. 이 비딩은 이 상하계 주연결 장치 경계 부분을 따라 가지고 주모형의 0.5mm 깊이와 폭으로 홈을 새기는 겁니다. 이와 같은 홈은 다음에 주연결 장치가 금속상으로 나왔을 때 구개 조직과의 적합성을 좋게 합니다. 또한 주모형에 표시해둔 걸 다음에 매몰제 모형으로 옮기게 됩니다. 복제 모형으로 옮기게 되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모형에 있었던 디자인을 매몰제 모형으로 그대로 옮기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주조체의 경계 부분을 연마를 할 때 이 정확한 경계 부분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연마를 할 때 얇아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비딩을 해놓으면 그 금속 경계부가 보강되는 역할도 합니다. 정중국의 봉선이나 주연결 장치가 지나가는 부위에 있는 골륜기, 조금 전에 토루스라고 얘기했죠. 이 골륜기 부위와 의치상 유지부가 장착될 치조제에는 이 릴리프가 필요합니다. 릴리프는 재료가 들어갈 공간을 만들어주는 것을 릴리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경계선, 이 피니싱 라인은 언더컷을 형성합니다. 그리고 지대치와 인공치아의 가상 설면보다 한 2mm 정도 구개 쪽으로 연장해서 악궁의 외형선을 따라 이 경계선을 형성합니다. 단순 구개바나 이 구개판은 이 치아 결손 부위가 좁은 구치부 치아 지지 국소 위치에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 전치부 결손이 되었다든지 아니면 후방 연장 국소 위치, 전치부 결손 같은 경우는 케네디 분류 4급에 해당이 되겠죠. 그리고 후방 연장 국소 위치, 후방 연장 국소 위치는 양측의 후방 연장이면 케네디 분류 1급, 그리고 편측의 후방 연장이면 케네디 분류 2급에 해당이 되겠죠. 이런 부분들은 경고성이 부족하고 구강 내에 뒤틀리는 운동이 있습니다. 이것을 효과적으로 막아줄 수 없기 때문에 이 케네디 분류 1급이나
2급, 그리고 4급 같은 경우는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자, 두 번째, U자형으로 생겼다고 해서 U자형 국외 연결자입니다. U-shaped parietal connector입니다. 다른 말로는 말구평 국외 연결자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전방 국외판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U자형 국외 연결자는 이 다른 상악 주연결 장치보다 이 견고성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양측성 유리단의 경우, 양측성 유리단이면 케네디 분류 1급에 해당이 되겠죠. 이 양측성 유리단의 경우에는 이 개방된 부위의 후방에 위치하기 때문에 이 견고성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이 지지력이나 측방 운동에 대한 저항의 힘이 부족해가지고 자칫하면 이 잔존 치조제의 손상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측방 운동이 계속 일어나니까 잔존 치조제에 잇몸이 다칠 수 있는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겠죠. 또 몇 개의 전치 부분을 수복해야 되는 경우에 이런 U자형 국외 연결자를 사용을 합니다. U자형 주연결자의 경우에 이 국외판이 이 전방에 있는 국외 추벽에 위치합니다. 이 횡주름선이라고 보통 표현을 합니다. 이 부분에 국외판이 위치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 견고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두께를 부여하기 위해서 또 추가를 합니다. 두께를 부여하기 위해서 왁스를 추가를 하게 되면 환자가 이물감을 많이 느끼고 또 이 부분에 발음 장애도 호소를 합니다. 이런 국외판의 전면, 앞쪽 부분이라 그랬죠. 이 전면은 치은연에서 최소 6mm 정도 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이 국외 추벽 사이사이에 함몰된 부위에 위치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후방 부위는 이 유선형으로 형성을 합니다. 이때 형성하는 게이지는 24게이지, 0.5mm죠. 24게이지 왁스판으로 형성을 합니다. 이런 U자형 주연결 장치의 단점으로는 이 견고성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또 측방 운동을 효과적으로 막아내질 못합니다. 그리고 지지력도 부족을 합니다. 그래서 조직을 압박할 수 있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한 것처럼 이 견고성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이 국외판을 이 부피를 증가시킵니다. 그래서 자칫하면 혀 운동의 방해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전후방 국외바 또는 국외판입니다. Anterior, Posterior Parietal Bar 또는 스트랩입니다. 다른 이름으로는 AP바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국가고시에 많이 출제되는 이 국소이치 증례입니다. 이 상악에서 구조적으로 견고한 주연결 장치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 국외 조직하고 접촉되는 면적이 적은 것이 장점이지만 이 지지가 부족합니다. 전후방 연결 장치가 얇을 때는 견고성이 떨어질 때도 있습니다. 또 전방과 후방의 관계는 이 사다리꼴 모양으로 형성이 됩니다. 상악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대표적인 주연결 장치에 해당이 됩니다. 전방 국외판의 폭은 5에서 6mm 정도 형성이 됩니다. 두께는 22에서 24게이지, 그러니까 0.5mm에서 0.6mm 정도의 왁스판으로 형성을 합니다. 위치는 전방 스트랩 같은 경우는 이 치은연으로부터 6mm 정도 떨어지도록 합니다. 또한 이 정중국의 봉선과 직각이 되고 또 국외 추벽의 함몰 부위에 위치시킵니다. 전방 스트랩 같은 경우에는 이 레스트보다, 이 설계된 레스트보다 전방에 위치되어 있으면 안 됩니다. 또 측방 국외바의 폭은 5에서 6mm 정도입니다. 위치는 치은연으로부터 6mm 정도 떨어지도록 하고 이 앞궁의 망곡과 평행하도록 형성합니다. 후방 국외바의 위치는 가능한 한 경국외와 연국외의 경계 부분에 위치시킵니다. 이 경국외와 연국외의 경계 부분을 찾아봐야 되겠죠. 양쪽에 구절은이 있습니다. 하물라 나치라고 있습니다. 양쪽에 구절은을 연결을 하고 국외 부분에 국외 소화가 있습니다. 페러틴 포베아입니다. 이 페러틴 포베아의 전방 3, 4mm 정도 되는 곳을 연결을 합니다.
양쪽의 하물라 나치와 이 국의 소와의 전방 3-4mm를 연결한 선이 나오겠죠. 그 부분이 경구계와 영구계의 경계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정중국의 봉선과 직각이 되도록 형성합니다. 후방바의 경우 경고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6게이지 반원형 납선이나 아니면 반타원형 납선으로 형성을 합니다. 또 후방이 유리단일 경우 이 9절은까지 연장을 시킵니다. 하물라 나치라 그랬죠. 자, 그리고 이 구개 부분에 개방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전방 스트랩과 후방바의 거리는 15mm 이상으로 설정을 합니다. 환자가 음식을 먹었을 때 이 효과적인 온도 감각을 줄 수 있습니다. 이 말은 곧 무슨 말이냐 하면 전방 스트랩과 후방바 사이에 이 15mm 이상의 구개 개방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음식물을 먹었을 때 구개 부분에 음식물의 온도를 환자가 느낄 수 있겠죠. 이것을 모두 플레이트로 덮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음식물을 먹었을 때 음식의 온도 감각을 환자가 잘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총이치 같으면 더 하겠죠. 자, AP바의 적응증으로는 이 케네디 분류 1급이나 2급,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 케네디 분류 3급까지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3급 같은 경우는 이 클래스 3의 모디피케이션 1증내 정도까지는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악궁에서 이 치아 결손 부위가 넓은 경우에도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또 케네디 분류 4급 정중선을 기준으로 이 양측 전치부 결손이 있는 경우도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또 구개 중앙에 이 골륜기, 아까 토루스 있었죠. 이 구개 중앙에 골륜기가 있어가지고 이 부분을 이 수술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사용을 합니다. 자, 다음은 네 번째 이 부분 구개판입니다. 싱글 블로드 팔로탈 플레이트입니다. 이 경구계의 2분의 1이나 아니면 그 이상의 이 피개하는 주연결 장치입니다. 얇고 넓기 때문에 이 응력을 넓은 범위에 분산을 시킬 수 있습니다. 유지와 의치 표면 장력을 증가시켜 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환자는 이물감을 호소할 수 있습니다. 자, 두께는 22에서 24게이지 왁스판을 형성합니다. 자, 전면은 이 구개 추벽의 함몰 부위에 위치시킵니다. 그리고 이 교환면 네스트나 아니면 간접 유지장치보다 후방에 위치해야 됩니다. 또한 정중국의 봉선과 직각되도록 형성합니다. 자, 후연은 경구개와 영구개의 경계 부위에 놓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구개 쪽으로 연장시키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이 외에 이 경계선, 이 피니싱 라인의 형태는 조금 전에 AP바와 거의 동일합니다. 적응증으로는 케네디 분류 1급이나 아니면 이 V자 또 U자 모양의 구개를 가진 경우, 그리고 6cm보다 더 많은 치아가 잔존해 있는 경우에 사용을 합니다. 이 구개에 골륜기가 없으면 아까 토루스 있었죠. 이 주연결 장치에서 지지를 많이 얻을 수 있는 경우에 사용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전부 구개판입니다. 컴플리트 패러탈 플레이트입니다. 상하 구개부 전부를 다 피개하는 주연결 장치입니다. 전부 구개 피개 연결자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두께는 22에서 24게이지 왁스판을 사용합니다. 0.5에서 0.6mm 정도 두께가 해당이 되겠죠. 전방부는 레스트에서 지지를 받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이 후방에 이 아크릴 레진을 부착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후방부에는 후방구개 폐쇄가 필요합니다. 자, 후방구개 폐쇄를 하기 위해서는 영구개와 경구개의 경계 부분을 알아야 되겠죠. 구절음과 이 구개소와 전방 3-4mm 후부연 폐쇄를 시킵니다. 그리고 골륜기가 있으면 역시 릴리프를 해야 됩니다. 또한 정중국의 봉선과 직각이 되도록 합니다. 적응증으로는
몇 개나 아니면 약한 육전치가 남아있는 경우에 사용을 합니다. 또 전치를 포함해서 결손된 케네디 분류 2급 증내에 사용을 합니다. 지대치의 지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직접 유지를 얻기 힘든 부분에 사용을 합니다. 또 잔존 치조제가 심한 수직 흡수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 사용을 합니다. 또 지대치의 지지가 불량한 이 케네디 분류 1급 증내에 사용을 합니다. 융기골이 없는 경우나 아니면 한 개 또는 몇 개의 소구치가 잔존해 있지만 지대치 지지가 불량하고 이를 보강할 수 없는 케네디 분류 1급 증내에 사용합니다. 자, 지금까지 상하계 주연결 장치를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하하계 주연결 장치를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